여러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아마 열의 아홉은 강남 빌딩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패의 상징이 가장 위험한 폭탄으로 변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뉴스에서 전자닉스의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전광판의 숫자는 화려하게 춤을 추는데 정작 강남 테헤란로 뒷골목에는 셔터 내린 상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때 부의 계급장이었던 건물주라는 명함은 이제 매달 은행 이자와 관리비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상업용 하우스푸어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동산 우상향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을 때 1%의 진짜 자산가들은 이미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버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부동산 신화를 단 한 줄의 수학 공식으로 박살내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 통째로 괴사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57조 원을 벌어들여도 여러분 집 앞 식당이 문을 닫는다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착시일 뿐이죠. 현재 우리 내수 시장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원재료 값과 인건비는 감당 가능한 선을 넘었고 매출이 1,000만 원인데 손에 쥐는 건 100만 원도 안 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살 사람이 없다는 수요 절벽입니다. 2026년 현재 인구 구조의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거리에 소비가 존재할 리 만무하죠. 강남 오피스는 번쩍거리지만 근린상가 공실률이 15%를 넘어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집 중 2집이 비어있다는 건 상가 투자자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공실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상가 건물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공식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몸값은 철저하게 수익률이라는 숫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수익률 역전 현상이 건물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5%대를 유지하고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자산시장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건물 가치는 임대료를 기대 수익률로 나눠 계산하는데 금리가 올라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이 뛰는 순간 임대료가 그대로이면 건물의 수학적 가치는 수억 원이 증발합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리가 1%의 저금리 시대에는 월세 500만 원의 경우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투자했을 때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하지만 5%의 고금리 시대에 월세 500만 원이 들어오게 하려면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2천만 원만 투자를 해도 동일한 수익률을 얻게 되는 셈이죠. 1억에서 2천만 원으로 투자액이 줄어든 만큼 건물의 내재적 가치는 자동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로 안전자산의 역습입니다. 세입자 스트레스 받으며 3% 수익을 낼 바엔 클릭 몇 번으로 국채에 투자해 4%를 챙기는 게 훨씬 이득인 시대입니다. 셋째는 유동성의 고갈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대출이자가 임대료를 추월하는 순간 건물주는 매달 자기 돈을 은행에 바치는 기부천사로 전락합니다. 자산가들의 로망이었던 상가 건물이 이제는 매달 관리비만 갉아먹는 거대한 짐덩어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금리보다 더 잔혹한 구조적 지각 변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에 시대적 전환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가게가 비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오프라인 매출 비중의 붕괴를 보십시오.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 쇼핑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상가가 가졌던 물건 판매의 독점권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공간을 초월해 최저가를 찾습니다. 둘째로 재택근무와 배달 문화가 상권의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며 메인 상권에 들어갈 이유가 사라진 세입자들은 권리금 없는 골목 안쪽으로 숨어듭니다. 셋째로 이제 상가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곳이어야만 살아남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평범한 상가들은 임대문이 종이만 붙인 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임대료를 깎아주고 싶어도 깎아줄 수 없는 건물주들의 속사정입니다. 건물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이 외통수에 걸린 이들이 결국 선택하게 될 마지막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경매 시장에는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한 상가들이 사상 최대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이 많은 게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쓰레기 자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진짜 비극입니다. 첫째로 낙찰 가율의 처참한 붕괴를 보십시오. 감정가의 90%를 넘던 상가가 이제 30%대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캐시플로우의 늪에 빠져 제2금융권을 전전하다 손을 들어버린 건물주들이 줄을 잇습니다. 둘째로 상가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공실은 이제 자산 가치를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블랙홀입니다. 셋째는 금융권의 압박입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원금 상환을 독촉합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종교 같은 믿음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릴 때입니다.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계급이 아니라 족쇄가 되는 이 기괴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하지만 절망만 하기엔 이릅니다. 이 파국 속에서도 살아남는 1%의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신앙을 버리고 자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째로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은 손절이 아니라 탈출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공실이 길어지는 상가는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하거나 지분을 쪼개서라도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이미 해외 자산가들은 오피스를 주거용이나 데이터 센터로 개조하며 생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동산에 묶인 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고 유동성이 확보된 배당 자산으로 이동하십시오. 세입자와 싸울 에너지로 미국 배당 성장주나 단기 국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는 경험 가치를 극대화한 공간 기획입니다. 단순히 업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구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배달 거점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실질적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콘크리트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에겐 더 거시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양극화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리적 경계를 허무는 글로벌 자산 대분을 실행하십시오. 대한민국 상가에만 목을 매는 것은 가라앉는 배 위에서 좋은 객실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전 세계 물류 거점의 수익을 나누는 리츠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로 자산의 질을 숫자로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연간 순수익률이 5%를 밑돌고 인구 유입이 마이너스라면 그 자산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입니다. 절세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해 무너지는 임대료를 보전하십시오. 셋째로 현금의 가치를 재정의하십시오.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경매 시장에 쏟아지는 우량 매물을 헐값에 줍기 위해서는 총알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웃으며 받아낼 수 있는 여유는 오직 철저한 현금 비중 관리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부자가 땅 주인이었다면 미래의 부자는 흐름의 주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심장소리가 작아지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로 지식재산권과 플랫폼 점유율에 투자하십시오. 건물은 비어있으면 관리비만 나가지만 잘 구축된 IP는 잠자는 동안에도 전 세계에서 로열티를 벌어들입니다. 둘째로 에너지와 식량이라는 생존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가가 텅 비어도 사람은 먹어야 하고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실물 경제에 근간을 바치는 자산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상관없이 가치를 유지합니다. 셋째로 나 자신이라는 자본의 가치를 극대화하십시오. 감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내 자산의 체력을 매일 점검하는 습관이 억대 연봉보다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행동 지침을 드릴 시간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이제 자산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건물주라는 허울 뒤에서 파산에 기다릴 것인지 새로운 흐름에 올라탈 것인지 결정해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첫째로 부채의 질을 재편하십시오. 지금 즉시 대출금리를 전수조사해 임대수익보다 이자가 높다면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자산을 전환하십시오. 둘째로 자산의 서식지를 대한민국 밖으로 확장하십시오. 저출산의 늪에 은퇴가금을 박아두지 말고 달러 배당을 주는 글로벌 기업으로 갈아타십시오. 셋째로 공간의 가치를 재정의하십시오. 사람의 시간을 점유할 수 없는 공간은 가치가 제로입니다. 배달 거점이나 도시명 창고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공간으로 체질을 개선하십시오. 미래의 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주문을 버리고 변화의 파도를 타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냉철한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